안녕하세요. 수어통역사 성현정입니다. 지난주 3강 수업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4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오늘 4강 주제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요. 오늘 수업 순서는 첫 번째,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복습, 그리고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면은 어느 곳이라고 말을 할 것 같죠? 뭐 광주다, 서울이다, 부산, 대구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지명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관련된 문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개해 주세요에서 가족 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계도가 있죠? 네, 가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계도는 결국은 뭘 알 수 있다겠죠? 수직 서열을 볼 수 있다고 했었어요. 위에 할아버지, 수월해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수직으로 내려왔었죠? 여기 가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처럼 수어 표현도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녀를 표현할 때 수직적으로 위치가 다르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복습 응용을 넣어봤어요. 1강, 2강, 3강을 듣고 오늘 4강 오신 거 맞죠? 1강, 2강, 3강을 들으셨다면 충분히 이 세 개의 문장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니까 제가 어린이라는 단어는 알려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려드리고 이 문장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어린이라는 수어는요, 양손 살짝 구부려 주세요. 그리고 얼굴 양쪽에서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같이 느껴지시나요? 애들 딸랑이 흔드는 그런 느낌이죠. 네, 거기 형상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게 어린이라는 수어입니다. 어버이는 아시죠? 아버지, 어머니 합해서 어버이. 그리고 농아인, 우리 농인이라고 배웠었죠. 어떻게 했죠? 농인. 그렇죠?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을 각각 제가 한번 읽고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린이날은 5월 5일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날은 5월 5일입니다. 자, 여기서 5월, 월이잖아요. 그리고 붙여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5일. 제가 살짝 내렸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월을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5월 5일.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어린이날은 5월 5일. 여기서 이걸 크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그맣게 하고 살짝 내려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해볼까요? 어린이날은 5월 5일이다. 어린이날은 5월 5일이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이게 두 번째라는 수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첫 번째. 이거는 두 번째. 그럼 이거는 뭐가 될까요? 네, 세 번째. 손을 나란히 펴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세 번째인데 일단 두 번째를 볼게요. 어버이날 어떻게 썼죠? 어버이날은 언제였죠? 5월 8일이다. 네. 5월 8. 여기서 이 4번 손가락이 안 구부려져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상대 쪽이 봤을 때 이렇게 4번 손가락은 가리지더라도 나머지는 보여야 됩니다. 굳이 저 보세요. 저도 완전히 구부리지 않았어요. 상대가 봤을 때 이 나머지 손가락이 보이기만 됩니다. 네, 그래서 5월 8일 해볼까요? 5월 8일 좀 내려서요. 그렇죠. 이것보다는 살짝 내린 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 해볼게요. 농아인의 날은 6월 3일입니다. 세 번째, 농아인의 날은 6월 3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며칠일까요? 이거는 7이죠. 이렇게 하면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아인의 날은 6월 7일이다? 아니요. 6월 3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소개해 주세요를 배웠었죠. 자, A, B, A, B, A, B 대화였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 친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A, B 하나씩 다시 복습해 볼게요. 제가 첫 번째 말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보여줄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옆면으로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같이 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제 친구입니다. 하고 계시죠? 자, 가족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오빠나 여동생 모두 7명입니다. 다음은 가족이 많아 부럽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겠죠? 여기 때는 손을 내리는 게 끝난 게 아니고 부러워하는 표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남편과 아들 모두 4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떠세요? 지난주에 배웠던 걸 다시 복습해 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마에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코 주변에서 자녀는 배에서 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복습은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끝 무렵에 여러분에게 지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지화는 뭘까?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자, 여기에 지화라는 설명이 잠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와 언어에서 한글, 자음 모음이나 알파벳, 숫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화하니까 문득 생각나는 거 있지 않은가요? 우리 첫 시간에 공서 쓰기라는 걸 배웠어요. 공서 쓰기. 그런데 공서 쓰기는 이 지화하고 좀 다릅니다. 공서 쓰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알고 있는 한글 단어를 허공에 쓰는 겁니다. 제 이름이 성, 이렇게 현, 이렇게 우리 한글을 허공에 쓰는 게 공서쓰기인데요. 이 지화는 이 농민들이 쓰고 있는 수어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약속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서쓰기보다는 지화를 배워놓으면 나중에 농민을 만났을 때 더 대화를 매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화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 알파벳, 한글, 자음, 모음이 있다고 했었죠. 숫자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죠. 숫자는 많은 숫자가 있지만 우리는 일단은 0부터 30일까지 배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알파벳 기억나시나요? 제가 알파벳 A, B 대화할 때 A, B였던 거 잠깐 기억나신가요? 알려드렸던 거. 그리고 오케이 기억나실까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오 이렇게요. 일지는 펴고 이지와 오지를 이렇게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하나를 더 알려드리자면 우리 TV 이게 T처럼 보이나요?
잠깐 머릿속에 세뇌를 하세요. 이건 T로 보인다. T로 보인다. 전 T로 보이더라고요. T, V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V. 그래서 TV. TV 하면 우리 보는 텔레비전이 TV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파벳은 간단히 넘어가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지화는 지문자라고도 하는 한글 자음과 모음입니다. 자, 우리 자음, 모음 뭔지 아시죠? 밑에 제가 잠깐 적어드렸는데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걸 자음이라고 하고 아야, 어여, 오요를 모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자, 먼저 자음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첫 시간 때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거라고.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수화를 할 때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한다. 그랬었죠. 이렇게 지화를 할 때도 이 손을 지화는 손가락의 대화를 봐야 되는데 얼굴을 보려면 가능하면 이 손은 얼굴하고 가까워야겠죠. 만약에 지화를 여기서 써요. 그러면 얼굴하고 상대 얼굴하고 손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지화도 굳이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이 입하고 목 쪽 이쪽 부분에서 너무 가까이면 팔이 아파요. 좀 앞으로 나와서 이 정도의 공간에서 지화를 쓰시면 상대편이 저의 얼굴과 손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얼굴을 봐야 될까요? 표정도 있겠지만 지화는 이 입모양도 같이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제 이름을 지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 현, 정. 만약 이거를 여기서 썼다면 성, 입모양하고 너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팔을 좀 올려주세요. 지금 그냥 저는 대충 하고 싶어요. 나중에 잘하면 되죠 하는데 이게 습관이 잘하다 보면 나중에 쉽게 안 고쳐져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나이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좀 이게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더라고요. 항상 이 사지를 이렇게 올리는 습관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의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처럼 수화를 처음 배우실 때 자신의 모습을 좀 자주 보시면 좀 수정이 좀 될 것 같고요. 이 지화는 가능하면 좀 올려서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자꾸 내렸으면요, 이게 올려서 쓰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살짝 손을 올리고 완전 피지 않고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 위치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음을 먼저 해보는데 이거 하면 좀 쥐가 난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손 한 번만 이렇게 풀어볼게요. 네, 한 번만 풀어볼게요. 그래서 똑똑 소리도 막 나고 막 그러네요. 네, 자, 준비됐나요? 시작해 볼게요. 자, 기억. 기억은 기억의 모습이죠. 자, 기억입니다. 자, 해보세요. 자, 팔을 많이 피면 힘들어요. 적당히 접으시고 목하고 입 주변에서 이 위치에서 하면 조금만 더 펴주세요. 스님. 팔이 좀 기셔서 그런가 봐요. 네네. 너무 많이 힘드니까 적당히 해주시면 기억. 기억인데 여기서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가능하면 여기서 꺾어주세요. 이 손목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어깨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가능하면 이게 좀 고정됐으면 좋겠어요. 기억. 자, 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니은. 디귿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디귿. 자, 리을. 리을 어렵다. 하지만 리을은 여기 나와 있네요. 리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를 저는 손이 힘들어서 이렇게 할래요 하면 이거는 좀 이따가 배우게 되는 티읕이 됩니다. 리을은 가능하면 이렇게 똑같이 벌리는 습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리을. 그다음 미음. 미음은 자, 미음. 미음처럼 보인가요? 미음처럼 보이네요. 자, 비읍. 비읍은 비읍. 비읍 하니까 또 뭐가 생각나요? 알파벳 B도 이렇게 생겼네요. 네, B 그리고 비읍입니다. 자, 시옷. 시옷은 여기서 자, 살짝 올려서 해주세요. 시옷. 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만약에 비읍에서 이렇게 내리면 비읍은 여가 있고 시옷은 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읍하고 시옷은 살짝 올려주세요. 시옷, 그 다음에 다시 이응, 동그라미죠. 이거 보면 또 뭐가 생각나세요? 숫자? 그렇죠. 숫자 10이 있어요. 10 있고요. 이응, 그 다음에 지읒. 지읒은 지읒. 자, 지읒처럼 보이나요? 네, 지읒. 그 다음에 치읒.
치읓, 치읓. 치읓이 이렇게 하면 뭐가 됐었죠? 숫자 8이 됐었죠. 네, 근데 여기는 내려서 치읓입니다. 그 다음 키읔. 키읔은요, 우리 아까 일단 지읒에서 지읒해주세요. 지읒에서 1번 손가락을 반 접어줍니다. 이게 키읔이 됩니다. 키읔. 그 다음 티읕. 티읕은요, 아까 리을에서 밑에 2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을 붙여줘야 된다고 했었죠? 붙이면 이게 티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피읕. 피읕. 아까 비읍에서 이렇게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구부려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히읗은 우리 사람 수형 있죠. 사람 남자 수형. 이게 히읗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를 모두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오늘은 이 모양하고 손 위치만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억. 자, 이거 했을 때 약간 여기를 이렇게 구부리면 많이 힘들어요. 살짝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주세요. 네네. 자, 좋아요. 기억. 그다음 니은. 그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다음 살짝 올려서 시옷. 그다음 다시 내려서 이응. 그다음에 지읒, 치읓, 키읒. 그렇죠. 오늘은 그냥 익히는 거니까 괜찮아요. 지읒에서 1번 손가락을 잡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티읕, 리을에서 2번, 3번 손가락을 붙인다. 티읕, 그다음 피읕, 비읒에서 1, 2, 3, 4를 구부린다. 히읗, 사람 수형.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막 손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럴 거예요.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다음에 반복 연습할게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모음입니다. 우리가 자음 가지고는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모음을 좀 배워보도록 할까 합니다. 지금 여기서 모음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손가락 끝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뭐죠? 숫자 1이죠. 그런데 이게 숫자 1도 되지만 모음의 아가 됩니다. 아. 자,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썼어요. 썼는데 이건 무조건 1이야. 이건 무조건 아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형을 봤을 때 이 전과 후를 연결해서 이게 정말 어떤 내용인지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모음의 아라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일단은 모음의 아라고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농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모음인데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때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야로 가볼게요. 아에다가 2번 손가락을 펴주세요. 그러면 이게 야가 됩니다. 아, 야. 여기 사진에는 붙이기도 했죠. 이게 벌리기도 하고요.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는요. 이 손가락 끝이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 그렇죠. 아, 야. 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는요. 아까 이게 아였잖아요. 이걸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손등이 상대가 보이는 쪽이 손등이 상대가 보이게 하면은 이거는 오라는 수화가 됩니다. 오. 그래서 오. 요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요. 그리고 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우, 유. 그 다음에 은은요. 1번 손가락을 옆으로, 손끝을 옆으로 합니다. 이게 으가 되고요. 그리고 이는 4번 손가락을 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약간 연관이 있어요. 손끝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야, 여, 오, 요, 그다음에 우, 유, 으,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 그 문법을 따지면 단모음,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여기는 아네요. 아의 이, 이거는
아에 이에 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에다가 이 이를 붙이면 우리 아까 그 이라는 모음이었잖아요. 합치면 이게 아에 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동시에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야에 하면은 이게 야이에 이가 되겠죠. 제가 이제 발음이 그 다음에 어에 이면은 어에 에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에 이면은 여에 에가 되겠죠. 네. 그렇게 이거를 동시에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에 이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의가 되겠죠. 의사할 때 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에 이면 이건 뭐가 될까요? 오에이니까 왜, 참회할 때 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위하면은 그렇죠. 우리 위장 위가 되겠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빠진 모음이 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글에서는 뭐 이거는 뭐 이중 모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수어에서는 또 이중으로 쓰는 그 모음이 한 4개 정도 있어요. 이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자, 아까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다. 네. 한글의 모음을 보면은 이렇게 위에 하나의 소리로 이루어진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하고 둘 이상의 단모음이 합쳐진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화를 배웠을 때 왜라던가 위라던가 의는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밑에 제가 좀 크고 좀 큰 글씨로 적어 놓은 거 있죠. 와, 워, 왜. 이거는 동시에 표현할 수 없어서 이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이 된다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를 표현한다면은 와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와 합해서 와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의 어는 어떻게 할까요? 우의 그래서 우어가 됩니다. 그리고 왜 할 때 왜는 오의 왜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회방할 때 그 왜는 우의 에 우의 왜. 자, 그럽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우리가 그냥 일반 밑에 보니까 와는 화요일에 와가 들어가 있고요. 워는 월요일에 워가 들어갔고 왜는 왜. 그리고 왜 밑에 우에는 회방할 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또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지화로 쓰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에 그렇게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이 단어가 수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화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본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요일, 월요일, 회방 여기 들어가는 것은 이중모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오와, 우어, 오외, 우외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쓴다는 거. 하지만 그 전에 왜 이거는 한 번에 표현한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떤 상표를 봤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이름을 봤을 때 한번 연습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자음과 모음은 이렇게 간단히 한번 한글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4강 오늘 배울 문장이 나왔어요. 오늘 배울 문장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아마 지명이 나올 것 같죠? 네, 지명. 우리가 좀 대표적인 지명이 특별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광역시, 그리고 제주도는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굵직굵직한 지명은 거의 공식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남구청은 주월동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주월동
물론 이게 여기 살고 계시는 농아인 분들이 이 주월동에 대한 수어를 아마 만들어서 사용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공식화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명을 좀 집중적으로 배우고 오늘 문장에 관련된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내 고향은 광주입니다. 자, 여기 광주 지명이 나왔네요. 부모님 고향도 광주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요. 아버지 고향은 서울이고 어머니 고향은 부산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내 고향은 대전입니다. 제주도 가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봤어요. 그리고 또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하네요. 저는 대구에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웬만한 지역을 좀 다 넣으려고 문장을 조금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결정적으로 지명, 그리고 고향에 대해서 또 관련된 단어를 배우고 오늘 대화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 주세요. 자, 오늘 배울 단어입니다. 자, 조금 전에 나왔던 문장에 나왔던 단어와 그리고 제가 좀 몇 개 단어를 좀 지명을 좀 추가해 봤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고향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고향. 고향이 이제 일단은 고향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고향은 뭘 고향이라고 하죠? 고향은 태어난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화도 수화 두 개가 합쳐졌어요. 자, 태어나다. 태어나다는 낳다도 되고 태어나다도 된다고 하는 이 수어 기억나세요? 해볼까요? 자, 낳다, 태어나다. 제가 제 아들을 이렇게 하면 낳았다고 표현하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선생님은 태어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수형은 상황에 따라 이게 낳다가 되기도 하고 태어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태어나는 날은 좀 더 나오겠네요. 날은 뭐가 될까요? 태어난 날은 생일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생일 수화는 낳다, 날이 되겠습니다. 그럼 고향은 태어난 곳이라고 했었죠.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어떤 곳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 태어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향은 뭐라고요? 태어난 곳. 네, 그렇습니다. 태어나다. 조금 전에 배웠죠? 어떻게 하면 되겠죠? 태어나다, 아니면 낳다. 그렇죠. 곳, 장소란 뜻이죠. 곳. 그럼 여러 곳 어떻게 할까요? 여러 곳.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 곳.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같아요. 자, 이거는 같다와 질문입니다. 같다라는 수어는요, 일지와 오지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같다. 그러면 같아? 어떻게 하죠? 같아? 네, 그렇죠. 같아?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같아? 이것은 같아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공손하게. 네, 공손하게 물어보죠. 같아? 이거는 같아?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약간 좀 몸을 좀 구부려서 같아.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아니요. 자, 아니요. 일지와 오지를요, 이 상태에서 뒤집어 주세요. 아니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요 하고 아니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는 어때요? 약간 공손한 게 아니요. 아니.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처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무슨 말 하려고 하는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럼 아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여기는 아니요. 여기는 공손하게 아니요. 이렇게 하겠죠. 네. 자, 서울이라는 수화입니다. 자, 지명의 특성은, 지명을 만든 수화의 특성은요, 지명의 어떤 특산품이라던가 아니면 그 지명의 한문에서 많이 본땄어요. 이 서울은 여러분 서울경자 기억나신가요? 서울경자를 쓰시면은 이렇게 다들 아시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머리를 형상을 두고 밑에 이 부분을 이렇게 대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이라는 수어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1, 2, 3을 살짝 구부려서 펴게 됩니다.
서울입니다. 네, 서울이에요. 한문에서 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부산. 부산도 한문을 보면은 부가 가마부자라고 제가 들었어요. 위가 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 한문위에서 본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딪히면 이게 부산이란 수합니다. 부산. 이것도 한문에서 나온 겁니다. 자, 제주도. 제주도는 제주도의 형상이죠. 제주도가 어떤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2수영을 세우면 이들은 이게 뭐가 된다겠죠? 산이라는 수화가 되고요. 이걸 올리면 뭐가 된다겠죠? 형, 내리면 동생. 그렇죠? 그래서 산 12에 산수영을 세워서 오른손 바닥을 위로 가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여줍니다. 자, 뭐 같아요? 이렇게 섬이 있고 이거는 바다를 표현한 것 같죠? 네, 이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예요. 기억나실 것 같죠? 제주도. 자, 대전은요. 한문에서 대가 큰 대자를 쓰고 밭전자를 쓴대요. 그래서 크다. 크다. 그 다음에 밭전자로 보이나요? 밭전자. 우리 한문 보면은 이 입구에 십자가 들어가서 이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쉽게 이렇게 또 씁니다. 이게 밭. 그래서 대전. 해볼까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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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전. 대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손가락 쪽에 하는 건 대전. 그래서 대전이 됩니다. 대전. 네. 그리고 대구입니다. 대구는 대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선생님? 대구. 옛날에는 대구 하면 대구 사과였어요. 요즘은 다른 지역도 좀 유명한 사과가 좀 유명한 곳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대구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사과를 닦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쪽을 그냥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게 대구입니다. 대구란 수하고요. 자, 생일. 생일이라는 수는 아까 했었죠? 낳은 날 아니면 태어난 날. 네,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민분은 이렇게도 쓰시더라고요. 그냥 이걸 이렇게 했다가 날을 하기가 좀 번거로우셨는지 이렇게 쓰셔서 전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날을 미리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수화를 처음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석으로 낳은 날 생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 번외로 생일 축하 어떻게 할까요? 생일 축하. 생일 축하. 그렇죠. 생일 축하. 혹시 오늘 생일인 분 계신가요? 자, 오늘 생일이신 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자, 가본 적 있어요. 자, 이것도 좀 약간 의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가본 적은 거기에 방문한 적 있어? 그런 겁니다. 방문한 경험 있어? 이렇게 의미를 나누자면 방문이라는 수화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게 집이란 형상인데요. 아시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집은과 이게 동시에 섞여서 이렇게 하면 이게 방문이라는 수화입니다. 방문. 뭐뭐한 적은 일지를 턱 밑에 목 쪽에 스쳐 내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있다는 수화는 그때 배웠나요? 사지어 오질 펴서 코에다 대는 거. 있어? 중요한 건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방문한 적 있어? 해볼까요? 방문한 적 있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방문 조금 전에 배웠네요. 방문입니다. 방문. 자, 경험. 이게 아까 뭐뭐한 적. 이게 내립니다. 이렇게 내립니다. 밑으로 이렇게 구부려주세요.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적. 자, 가봤어요. 가봤어요란 말 뭔가요? 그냥 경험한 적이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할 때 돼요. 고개로. 자, 무슨 뜻이죠? 경험 끝. 경. 그렇게 쓰면 됩니다. 가봤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수원이라는 지명입니다. 수원시에 그 수원을 보면요. 물숫자에다가
근원 원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어가 물, 우리 배웠죠? 물 하면은 생각나는 거 수요일, 수요일 할 때 물 생각나죠? 물, 곧, 수원입니다. 물, 곧, 물, 장소가 수원입니다. 자, 다음에 목포입니다. 자, 목포, 이 목자가 나무 목자를 씁니다. 우리 목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목요일. 자, 오지와 일지를 펴서 스치면 이게 목, 나무란 뜻도 되고 목하고 나를 하면 목요일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목하고 장소를 하면은 이거는 목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단어를 배움으로써 수원도 배웠고 목포도 배울 수 있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지명 인천입니다. 인천은 한문에서 어질인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인변에 두 이자. 그래서 이게 이게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내천자, 인천. 좀 어려운가요? 내려주세요. 그래서 인천, 그 다음에 1, 3, 천. 자, 이제 우리가 좀 한편으로 좀 위로를 하자면은 인천이 아니어서 이렇게 수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광주가 빠졌네요. 자, 이 광주를 제가 안 넣었는데 광주는 당연히 배워야죠. 광주는요, 일단은 광이 빛광자를 쓰는 걸 알고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광주는요, 이 1, 2, 3을 구부렸다가 피면서 내려주세요. 광주. 이게 광주입니다. 구부렸다 내주세요. 광주. 중요한 걸 제가 여기 빠뜨렸네요. 광주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하. 아, 그렇군요. 에서 배웠습니다. 아하. 주먹을 쥐고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했죠? 근데 제가 페이지 78쪽이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페이지 78쪽을 보면은 아하 그 수화 표현이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그래요. 이게 뭔가 문득 생각날 때 그렇구나, 아차 뭐 그럴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알겠다, 그렇군요. 그렇게 굳이 좀 나누자면 약간 좀 조금 뜻이 다른, 하지만 보통 아하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4강 고향이 어디입니까를 대화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단어를 알려드렸을 때 좀 반복 학습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대화를 하면서 해도 되고요. 또 지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몰랐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뭐가 있었죠? 지문자가 있었죠. 이거는 좀 모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굳이 외우자고 하면 광주. 그리고 또 굳이 또 하자면은 아까 말한 그냥 대화에 필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단어는 오늘은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가고 문장으로 들어갈게요. 자, A, B, A, B, A, B, A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단은 A 먼저 읽고 읽고 나서 두 번을 시연을 보여드릴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그때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A. 내 고향은 광주입니다. 하고 계시죠? 부모님 고향도 광주입니까? 아니요. 아버지 고향은 서울이고 어머니 고향은 부산입니다. 아, 그렇군요. 내 고향은 대전입니다.
제주도 가본 적 있어요? 네, 가봤어요. 또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구에 가보고 싶습니다. 자, 뭐뭐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수화는 일지어 오지를 그냥 목에게 딱 대면 되는 겁니다. 뭐뭐 하고 싶다. 네,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서 추가로 드리고요. 오늘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는 문장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지명이 나왔는데 지명의 특성이 지명이 사용하고 있는 한자 그리고 거기에 지명에 관련된 뭐 유명한 뭘로 유명한 고장인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광주와 가까운 담양 뭘로 유명하죠? 담양은 대나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이렇게 쓰거든요. 대나무 이렇게 올라갔다 마디 있고 올라갔다 마디 있고 그런 게 대나무인데 담양을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씁니다. 담양 이렇게 어떤 그 고장에 유명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가지고 만든 지명도 있고요. 아까 말한 대구가 그러겠죠. 그리고 어떤 지명은 한문에서 모양을 딴 게 있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이 지명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지화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화를 사용하시면 되고 우리가 사는 곳 광주라던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좀 자주 가는 곳 뭐 부모님 고향이라던가 그 정도는 아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 대화할 때 표정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단어를 따라한 것보다는 거기에 의미를 따라하는 거를 이제 계속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향이 어디입니까는 지화에 관련된 지명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배워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4강 수업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4강 수업은 굳이 뭘 배웠냐고 한다면 지화 중에서 한글, 자음, 모음 그리고 지명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지명은 어떤 지명에 대해서 자주 왕래를 한다면 상관없지만 왕래하지 않은 곳은 굳이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지화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평소에 여러분이 자주 뭐 어디 목포를 가신다면 목포 정도 이렇게 자주 쓰는 거는 좀 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화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특정 지명을 모를 때, 수화를 모를 때 지화를 많이 쓰는데 오늘은 이 모든 걸 다 기억하려면 아마 머리도 많이 아프고 또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 여러분의 이름만은 꼭 지문자로 하는 걸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화를 배워봤습니다. 한글 모음자음 배웠는데 이거는 오늘로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또 그렇고 지금 현재 실제 수어 통해서 선생님께서도 항상 이 수어의 지화도 같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지문자를 좀 익숙하게 좀 손에 익혀둔다면 나중에 수어를 배웠을 때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쉽게 더 수어를 더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수어 4강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인사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마실까 합니다. 일단 수화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